저번 시간에 프린트하다가 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만 스탑하고 했었는데 질문할 거 있을까요? 27. 근데 26번은 같은 문제인데? 이거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26번하고 하면 이름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에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아직 이게 안 맞나? 어제인데? 어제가 앞에 있어. 그만 떠들라. 얘가 베타, 얘가 gamma, 얘가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녀석의 대칭축의 형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억 부분에 대한 건 맞는 건 얘기를 했던 거죠. 니은이 왜? 니은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서 어쨌든 기억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써주면 이게 y는 fx고 이거 y는 gx인데, 우리가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이제 최소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은 f 감마보다 작을 것이고 f 감마의 값은 이제 g 감마의 값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기억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fx의 전체 제곱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 fx gx잖아.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fx를 끄집어서 fx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시고 분배 법칙에 따라서 애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fx가 0일 때,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을 때, 0일 때는 없죠.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fx의 형태가 0일 때가 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고, gx하고 fx가 같을 때가 x가 감마 또는 베타가 되시는데, 어차피 베타 값은 이제 결국에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세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g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이 녀석에 gx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형태의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x가 0보다 클 때, gx가 0보다 작을 때, gx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gx가 0보다 클 때라고 하면 gx, gx 나누시면 되니까 얘의 경우에는 이제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감마부터 베타까지인가? 맞죠? 여기서 사실은 근데 베타는 빼야 되죠? 이해돼? 우리는 gx가 0보다 크다는 전제를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크다는 전제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잖아. 잘못 얘기했네요. 전제 조건이 gx가 0보다 크다니까 gx가 0보다 큰 건 베타보다 클 때만 얘기를 해야 되네? 그치? 이거 베타보다 클 때. 이쪽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gx가 fx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x가 베타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gx가 0보다 작다는 건 베타보다 작다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gx의 형태가 fx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뀌시겠네? 맞죠? 그러면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고, 나도 헷갈리네, 이거.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감마부터 베타네? gx가 fx
그러면 이제 감마 베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갑자기 어떻게 알아먹었지? 이건가? 34개짜리입니다. 34개짜리입니다. 그런데 와요. 겁나 헷갈리네. 말고 색깔을 다른 걸로 그려줬네. 이렇게 그려본 거였네. 좀 해놓고 합시다. 나도 헷갈려서 안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그러면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 풀면 이거 되는 거 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얘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gx가 0인 경우에는 x 이퀄 베타일 때잖아. 그치? x 이퀄 베타일 때인데 x 이퀄 베타일 때는 사실은 gx랑 fx랑 gx랑 같죠. 맞아? 그러면 성립하겠죠. 0이면 0이니까. 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쓰게 되면 x가 이제 감마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됐어요? 감마부터 네, 네. 베타까지 베타랑 그 다음에 베타 이상부터. 근데 감마에 등을 붙여야 된다. 등호 붙여야죠. 베타에 붙이는 거죠. 그렇죠. 베타에 붙이면 안 되죠.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베타보다 작을 때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붙일 수는 없겠지. 됐어 그러면? 근데 저기가 답에다가는 등을 붙여. 답에다가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27번. 망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누르시오.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감마면 fx랑 gx가 제로가 되실 것이다. 그럼 이제 감마면 둘을 곱하면 똑같은 값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네. 그러게 왜 베타에서 감마에서 등호를 빼버렸죠? 분명에 대한 아니야 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책에 등호 있는 거 맞고요. 보기에도 등호가 원래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출력이 잘못된 거 같은데 그거나 갖다가 있는데 됐어 그래? 프린트하고도 질문 있어? 안 가져왔니 지? 우측 프린트? 지난 시간 프린트 어제 준 거 아니야? 그거 말고 16일 날 줬던 거 32번. 응 이거 내가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잘 문제네.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다 나눠서 풀어야 돼. 넣고 어디? 이 녀석의 그래프는 1, 4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3분의 7. 그치? 그래서 겁나 나눠 푸는 거밖에 없어. x가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3분의 7보다 작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다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지. 다 나누고 어 1보다 작으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얘는 3분의 7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 3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이제 넘어오면 2x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5x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건가? 맞나? 잠깐만 안 되겠다. 뭐가 들어가는데 뭐가? 잠깐만. 어쨌든 잘못 썼지. 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맞아? 마이너스 2x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2x. 2x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2x 되고 넘기면 없어질 거고 상수항. 그러면 원래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어차피 얘네들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0,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나오겠죠? 맞아? 그러면은 아마 이제 얘네 둘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중간에 있는 두 녀석은. 자, 해보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3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건 똑같을 거고 얘하고 이렇게 털리겠죠? 그러면은 8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시겠죠? 맞나? 계산 잘못되면 얘기를 해줘야 돼. 됐어?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됐니?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시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거 똑같을 거고 이렇게 설 거고 그 다음에 2x가 나오시고 마이너스 6 나오실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나? 이상한데? 이러면 해가 나올 수가 없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네? 와 마이너스 여기 반대편으로. 플러스 6인가?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실 거고 그러면 원래 이 녀석에서의 해의 형태는 범위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범위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11에 14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인데 이 녀석은 평균시의 값이 0보다 작은 새끼니까 그래퍼 뜨는 새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는 거죠. 그럼 토탈 결국 우리가 정리돼야 되는 형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다 합쳐야 되니까. 얘들? 얘네들을 다 털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세 개를.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요 녀석의 해를 가지셔야 되니까 0, 1, 이 형태의 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해가공이 안 돼? 뭔데?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작다 또는 3보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합쳐줘야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오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겠죠. 요거 하나 이거 약간 또 있어요? 또? 질문하고 용이 없네 질문? 네. 지혜는 없어? 뭐 이제 끝내도 돼? 오늘 이제 완전히 쉬우죠?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차 부등식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201페이지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풀어줬냐? 201페이지까지 풀어준 거 맞죠? 네. 오늘 연립 2차 부등식 하죠.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런 거야. 우리가 fx하고 gx가 2차식일 때 그냥 fx, gx 이 새끼 이렇게 묶어놓은 새끼를 우리 뭐라고 한다?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도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저기 뭐야 연립 방정식 얘기를 할 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요 기호. 저 기호 갖는 뜻. 해가 같다. 네, 해가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하고 이 녀석의 해가 같게 만들면 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알파, 베타야. 여기가 y는 fx죠. 됐니? gx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져야 이쁘게 그려지려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크거나 같은. 네. 헷갈려. 이렇게 그릴까? 감마 델타 y는 gx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죠. 됐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우리가 결국 원하시는 형태가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형태를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푸는 것들을 나중에 합쳐서 겹치는 부분의 영역을 잡아주시면 문제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됐죠?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지? 그러니까 385번 문제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385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 영사를 쓸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잖아. 맞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그려서 1, 2 마이너스 1과 2로 돼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갖다도 써야겠네. 됐지? 그래서 이걸 그냥 수직선상에다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게 제일 처음에는 편해요. 나중에 하실 때는 그래프 자체를 겹쳐서 그릴 거야. 처음에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너희들한테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릴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이후에는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동시에 같이 그리는데 첫 번째 녀석의 형태는 그림을 그리면 0, 4니까 뭐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석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 0, 여기 4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과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죠. 됐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칠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써요. 그 다음에 0인데 왜 2가 들어오니 갑자기. 됐어? 이렇게 나중에는 보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실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동안은 이렇게 그려서 푸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귀찮아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풀이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리게 될 겁니다. 사실 뭐 많이 바뀌었어. 자, 그 다음 한번 해볼까요? ABC 타입의 형태인데 우리가 전에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387번은 지금 x의 제곱 마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8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문제를 푸시고 이쪽에 원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써있지만 요걸 따로 하나 푸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이꼴 제로하고 이게 0보다 작다하고 이 녀석을 갖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얘네들의 형태는 마이너스 8에 2로 이제 인수분해되는 애. 얘네들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되는 애니까 마이너스 2, 8. 얘네들은 1, 7이죠. 됐어? 얘는 0보다 큰 부분다. 0보다 작고 같은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질 거고. 됐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8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나요? 여기 등호 있었네? 미안.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색칠해줘야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다, 7보다 큰데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형님 밑에 두 개를 풀어볼까요? 86번, 88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다음 문제 좀 적어놓죠. 잠깐 세워놓고 여기 잠깐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전에 86번에 2번 문제를 좀 틀린 인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일 처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구나.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얘네들은 인수분해 형태가 2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맞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얘네가 원하시는 형태의 값은 결국은 2분의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의 경우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2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영역 두 개 생겨야 되지 않겠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왜 답이 하나? 어? 좋아. 집에 답이 하나면 안 되는 게요? 저렇게 똑같이 나가는 답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그거 공통이라고 이게. 네? 야, 첫 번째 녀석의 부등식의 첫 번째 녀석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영역이. 두 번째 녀석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공통된 게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군데가 다 공통이라고. 그러니까 답도 두 개 다 써야 된다고. 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자, 89번 볼 겁니다. 389번 봐. 최근 문제는 다 써놨고요. 그거 줄게. 써야 되냐? 빨리 써 임마. 됐어? 네. 자, 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보냐면은 이 녀석 두 녀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공통된 범위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돼. 첫 번째 녀석은 인수분해 형태가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4의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NF와 절편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게 되면 결국 갖고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오실 거고, 두 번째 녀석도 해가 인수분해는 돼야 이 녀석의 인수분해 형태가 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이야. 됐지? 근데 첫 번째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형태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에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공통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공통된 범위인 거죠. 됐니? 그러면 A가 반드시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쪽 와서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됐어? 그러면 결국은 4보다 A가 크거나 같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답이 이리로 가? 1 아이씨 마이너스 A구나. 아니네. 잠깐만. 잘못 그렸다잉.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네. 미안해.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됐어? 그러면 여기로 와야겠네. 마이너스 1로.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될 것이고,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밑에 문제부터 풀어야겠다. 밑에 문제 잠깐 푸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내용을 좀 해야겠다. 잠깐 적어놓도록 할 테니 그동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게 봐라. 아마 오늘 이 얘기에 대한 문제 조금 더 하다 보면, 문제 좀 얘기 좀 해주고 문제 좀 풀다 보면 수업은 끝날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요. 우리가 부등식을 배우셨으니까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주어진 정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존재하게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이런 식의 아이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y축 이쪽에 존재하겠죠. 함수 형태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이걸 만족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 실근을 가지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이란 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아도 중근도 두 실근으로 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음에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중근인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지. 중근 한 개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한 개를 갖는다고 하면 원래 고등학교에서 틀리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중근인
한 개의 증분을 갖는다는 건 말이 되지만 그냥 한 개를 갖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여기가 알파와 베타니까 두 분의 합이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양수가 되셔야 되겠죠? 두 분의 합이 양수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단하게 a, b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뭘 얘기하냐 라고 하면 여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쭉 올라가시면 결국은 y 절편이 되시겠죠? 됐어? 그래서 이 y 절편 값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범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해도 되니?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방식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함수로 좀 더 설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두 개의 절편을 갖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0이 여기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추계방정식보다 0보다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큽니다로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지금은 0보다 크다를 얘기하죠. 이 뒷단원에서 이 뒤에 조금만 더 가시면 알파보다 큰 경우를 얘기할 거라서 그래. 어차피 같은 얘기라는 걸 미리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계방정식이 지금 원점보다 우리가 원하는 녀석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추계방정식에서 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을 갖다 집어두면 우리가 절편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0일 때니까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새끼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됐니? 나온 김에 그냥 쭉 한 번에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알파보다 크다고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똑같이 판별식 보셔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지금 여기 이제 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알파는 좀 그렇다. 아예 P라고 씁시다. 헷갈리지 않게. 됐어? 그러면 얘랑 똑같이 보시면 결국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 오른쪽에 존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한테 p를 갖다 놓았을 때 fp의 값이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A 값은 양수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제 조건은 아래로 굴러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모두 양수이다를 갖고 이후에 뭐 할 거야?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거라고. 자, 두 분이 모두 음수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번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두 분의 합이 음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A, B의 값을 곱했을 때 오히려 양수가 되시는 형태가 나오실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Y절편 자체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됐니? 이거를 그래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0의 값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고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추계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p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게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p의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함수값 자체는 양수입니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때는 세 번째 거 딱 하나만 봅니다. y 절편이 0보다 작아요. 자, 왜 이렇게 보시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이 녀석은 사실 두 분의 합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건 이해하시죠? 맞아?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차피 판단은 안 됩니다. 맞지? 맞지? 그리고 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y절편이 음수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왜 판별식 안 볼까? 어차피 시험이 왜? 마이너스 4의 시가 양수거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니까 무조건 양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y절편이 a 값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면 그래프는 반드시 x축 두 개를 다 지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형태가 여기가 음수의 값을 갖게 되는 순간 무조건 이 녀석은 뭐 한다고? x축 두 개를 지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 원래 얘밖에 안 보는데 보통 이 문제에서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그것만 나오진 않고요.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서 보통 다르면서 하나는 음수가 양수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것까지도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같은 형태로 이거를 또 우리가 바꿔주면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그럼 얘도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것만 본다? FP가 음수입니다만 볼 거예요. 알겠지? 자, 391번부터 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어차피 이거 다 볼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보면 판별식 볼 거고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두 분의 합을 볼 거고요. 두 분의 합하고 y절편 보고 있거든요. 됐니? 두 분의 곱을 보셔도 되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첫 번째 판별식 볼 겁니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 m제곱 마이너스 16 되죠? 어차피 이걸 계속 쓸 거니까. 두 번째 두 근 합을 볼 거예요. m 플러스 2요. 됐어? 세 번째 두 근 곱이라고 쓰고 사실은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m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그래서 1번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썼어야 되는데
1번에서 요구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m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치? 1번 부분. 이 두 번째 1번에서는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군의 합인 m 플러스 2가 0보다 크셔야 되겠죠. m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군의 곱도는 y절편이라고 하는 m 플러스 5의 값도 0보다 크셔야 될 겁니다. m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실 거예요. 됐어요? 두 군의 합이 m 플러스 2가 맞죠? 네. 그러면 이걸 동시에 다 만족을 하려면 결국은 따라서 세 개를 다 겹치는 부분은 그려줘야 되나? 한번? 내가 안 그려주려다가 몇몇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지. 두 번째 녀석이 의미하는 게 세 번째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세 개가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의 답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지우야, 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2번으로 가시면 2번 문제에서는 이제 두 분이 음수기 때문에 바뀌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그래프에서 얘가 1로 가셔야죠. 맞습니까? 어차피 두 분의 판별식 똑같고요. 두 분의 합이 음수고 두 분의 곱도는 y절편은 같은 값을 갖거든요. 양수인 거. 형님? 그래서 얘만 바뀌게 될 거고 얘를 바뀌어서 볼 거니까 이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이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m의 값이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두 분이 모두 다 음수이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면 되냐면 두 분의 곱도는 y절편의 값이 음수가 되기만 하시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m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어야 돼. m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구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이게 뭐야? 두 분의 부호가 하나는 얘는 양수일 때 얘는 음수일 때 서로 다를 때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서는 뭐냐? 지금 m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호가 결정이 되고 실근의 형태가 다 결정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클 때하고 5보다 큰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마이너스 5보다 클 때하고 이렇게 나눴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냥 4보다 작을 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아무 생각이 없지, 저희.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녀석의 존재 조건은 다 뭐야?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m값에 따라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실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서 뭘 갖는 거야? 허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갖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치?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서 얘네들 세 가지의 범위를 다 합치면 그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얘가 되셔야 돼, 반드시. 알겠어요? 근데 문제 풀었는데 이게 아니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92번 좀 해볼까요? 오늘 목표는 206페이지까지 푸는 건데 시간이 살짝 모자랄 것 같아. 92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니다. 또 세우자. 자, 마무리로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은 아니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볼 녀석은 두 근의 서로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 여기까지 좋은데 음의 근이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그 녀석 인수분해는 사실 안 돼요. 그치?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 거기 써있는 실은 인수분해는 안 되실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y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됐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음수입니다를 다시 준 겁니다. 문제에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x의 제곱 플러스 2 n-1x 플러스 m 플러스 3 n-3이네 이걸 제로해서 원래 보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였어. n-3이 음수기만 하면 돼. m의 값이 3보다 작기만 하면 됐었죠. 그런데 두 분의 합이 음수다는 전제조건을 깔아버렸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깔았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m-1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미안해. 제대로 씁시다. 이게 두 분의 합일 텐데 얘가 음수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m 값이 1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지. 됐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94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면 되고 푸시는 분들은 푸시면서 장면 가지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갔다 가시면 여기까지 할게요.